신임 차관,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급하긴 급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정했던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 강남 두채 논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서초동 S아파트, 도곡동 S아파트, 공시가가 11억 6천에 8억 4,800, 실거래가는 서초동 S아파트는 24억, 도곡동 S아파트는 17억, 두 채, 억소리 나는 두 채를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 훼손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했냐라고 비판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집 판다고 했다라고 확인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분명히 노영민 실장이 지난 8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의 권고를 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두 가지 갈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제거라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법무부 차관을 총알처럼 임명했고 내용면에서도 강남 2주택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자기 부정 인사도 불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은 우리 법 출신 판사들이 접수를 하는 게 아닌가. 진중권 전 교수도 비판의 대열에 함께 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을 바라보는 오늘 주요 언론들의 주요 신문들의 사설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조선일보, 결국 윤 제거 직접 나선 대통령, 선거 공작 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지금 문 대통령 눈에는 윤석열 제거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라고 하며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뒤에 숨어있던 문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 대통령과 무법장관으로 불리는 추 장관일 것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사설을 썼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밀리면 끝장이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추 해임을 결단할 때다.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아니라 윤 총장 징계 해임을 밀어붙이면 그것이 바로 레임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무모한 정치 도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결단을 해야 한다.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철회하고 법치 파기의 주무자인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다라고 썼고요. 이번에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윤 총장 징계 절차 밟겠다는 뜻 담은 법무부 차관 인사. 문 대통령이 고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신속히 후임 인사를 단행한 뜻은 분명하다.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문 대통령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징계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가 법원이 이 징계위를 열겠다라는 추 장관의 결정의 근거가 됐었던 이 감찰 그리고 직무 배제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총장의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 위에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 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라고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그런데 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감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뭔가 뒤가 좀 허전하고 그다음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저렇게 해명하고 있는 그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오롯이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되는 대통령, 다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저렇게 징계를 하게 되는 이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계위를 열어서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징계위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징계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일단 징계를 할 만한 상황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징계까지 가는 절차가 정당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뭐라고 돼? 부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저께 행정법원을 통해서 이 감찰 자체가,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잖아요. 법원은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감찰위원회에서는 참석했던 위원들 전원 일치돼서 지금 이 감찰은 정말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전해진 얘기하면 감찰 보고서 내용 자체가 부실할 뿐더러 조작 내지는 혹은 왜곡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의 덩어리는 없는데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해서 징계를 열어서 그 결과를 대통령이 수용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청와대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지금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전히 비겁하게 뒤에 무언가에 숨어서 분명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의 시각, 박정하 전 대변인의 주장대로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것의 근거가 바로 법무부 박은정 검사가 주도했던 감찰인데, 법무부의 감찰위에서 그 감찰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라는 의견을 낸 상황이고, 그 감찰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추 장관의 윤 총장을 향한 직무 배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청와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라 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과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단 뭐 대통령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가 의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의심스럽다, 절차적으로도 의심스럽고 일부 뭐 소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심지어 그 내용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낸 그 성명 내용을 갖다 보면 감찰의 내용하고 징계의 내용하고 틀리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징계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징계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전제 조건으로서 감찰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취지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검장들이 봤을 때 감찰은 감찰대로 했고 그 감찰에 따른 내용이 아닌 다른 사안 가지고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것도 이제 검찰들 많이 그 비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별건 수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타겟은 이건데 그 타겟에 대해서 이런저런 증거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일단 잡아 넣어놓고 구속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다른 걸 가지고 그 목적을 갖다 향해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번 감찰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게 이제 징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박수현 대변인 징계위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징계위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 해명이 없고 다만 징계를 강행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라는 게 역설적이지 않냐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우리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그다음에 행정법원의 1차 판단 이거에 대해서 다 지적된 것이 절차적 문제였거든요. 또 그걸 따지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대통령은 그 두 결정, 판단을 인정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징계위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징계위는 당연히 장관의 법적 권한 하에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징계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좀 뭐 미진한 게 있다고 해서 이 징계위를 안 연다? 그거는 뭐 장관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인데 그것도 직무유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징계위를 뭐 징계위 강행이 아니라 징계위는 당연히 하게 된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징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가지고 내용을 봐야지 이 앞의 행정법원의 결정 이것은 직무집행정지가 어떠냐에 대한 내용이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이 앞의 과정의 절차 결과로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열어야 되는 거죠. 안 열으면 이것도 저 법적 직무유기예요. 다만 이것을 하는데 앞에서 지적됐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또 윤 총장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고도 원론적인 대통령의 인정이고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여기에서 중징계가 아니라 참 추미애 장관이 보기엔 나쁘끄러운 어떤 민망한 경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정확하게 거기에 따를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징계위를 공정하게 열릴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견해였습니다.